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6일이고요.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요, 난초의 식재입니다. 네. 난초의 식재라고 하면 난을 심는 재료를 말하는 거죠. 난초를 심는 재료는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바크, 그리고 이러한 거를 보고 수태, 그리고 이런 거 보고 난석, 그 외에도 돌에 심을 수도 있고요. 조약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흙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스티로폼 그런 거로 심어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난초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쉽고 또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요 세 가지 재료입니다. 네. 참고로 요 내용 다음에요. 다음 편으로는 화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식재, 그러니까 난초를 심는 재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것들을 어떠한 조합 혹은 어떤 것을 이러한 화분에 적절히 사용해서 각각의 난초들의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키워 나갈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초 내용 중에 한 개인 식재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난초들은요, 흙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난초들은 착색 난초인데 일부 지색 난초들이 있습니다. 신비리움 종류들은 지색 난초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것들, 요거 출란인데요. 한국 출란을 포함해서 해란 종류들, 뭐 엔시폴리움이라든가 시넨세라든가 그런 종류들은 지색 난초예요. 지색 난초들은 이렇게 산에 가보면요, 부엽토가 풍부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흙에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 편의상 많은 난초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난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요, 착색 난초들, 그 외의 난초들 대부분 착색 난초죠. 이런 덴드로비움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카틀레아 종류들, 그리고 렐리아 종류들, 그리고 파피오도요. 거의 뭐 착색에 가깝습니다. 암생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착색난초입니다. 착색난초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생에서요, 나무 줄기에 뿌리를 이렇게 붙여서 나무를 붙들고 살아가는 난초들입니다. 예, 이러한 애들은요, 공중에 뿌리를 내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난초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리고 야생에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사는 석공만 봐도, 네, 얘가 석공이죠. 석공만 봐도 우리나라 남해안 절벽에 자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남해안 절벽에 하루 종일 이렇게 절벽의 땅바닥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상상해 보시면 새벽녘에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리고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뿌리가 촉촉하게 젖었다가 오전에 해가 뜨면서 바로 마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동남아나 그리고 많은 착색 난초들이 살고 있는 브라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난초들이요, 물을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다가 하루에 일부만 뿌리가 젖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초를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난 뿌리가 계속해서 젖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난초는 결국 죽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재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네. 우선 이 식재들을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서요, 호접란이라든가 그리고 뭐 온시디움이라든가 카틀레아를 사오면요, 화분을 탁 열어보면 이렇게 나무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나무 조각을 바크라고 하거든요. 이 바크는 우선 장점이 있습니다. 바크의 장점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요거는 지금 제일 굵은 편에 속하는 사이즈인데, 이게 바크 칩이 굵은 것부터 잘잘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분을 어떤 크기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굵은 바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작은 바크를 사용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요, 굵은 바크는 공극이 많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공극들이 많잖아요. 공극이 많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습니다.
대신에 굵은 바크는요,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대신에 물 한 번 주고 나면 물을 흠뻑 가두어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크에다가 심어두면요, 물을 되게 자주 줘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대신에 가는 바크를 사용하면 그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만, 다시 단점이요, 가는 바크로 갈수록 공국이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이 빨리빨리 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이 오랫동안 가두어주면요, 그 고인물이 썩으면서 그 나무가 이 나무 이 조각 바크가요 같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난초 뿌리가 상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 바크의 단점이 방금 말씀드린 것 하나인데, 원래라기 가긴 그렇지만요, 해외에선 바크를 타면 질 좋은 바크들이 있으면 국내에서 수입하는데 뉴질랜드산 발효바크들, 그러니까 발효바크들이 많거든요. 근데 발효바크들은 얘는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를 이렇게 분쇄를 한 다음에 발효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를 맡으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향긋한 흙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화분에다가 난초를 심어두면 난이 상하지 않고 되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위에만 수태를 얹었고요, 밑에 부분에는 바크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죠? 난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대신에 바크를 잘못 사면요, 이게 그냥 묵혀가지고, 나무 조각을 묵혀가지고 쓰기 때문에 막 폐자재도 들어있고, 그리고 얘가 물 주고 나면은 금방 이렇게 막 부서지면서 썩어서 난뿌리가 같이 썩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발효바크를 사용하면은 난초 키우는 데 되게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면은 오히려 난초가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 좋은 발효바크인지 썩은 바크인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일단 봉지를 탁 열어가지고 만져봤을 때 얘가 단단해야 됩니다. 근데 색깔이 시커멓고요, 만졌는데 퍼석퍼석 부서지고 이러면 좀 사용하면 안 되는 바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썩은 바크 사용하면 난초 바로 죽어버립니다, 진짜. 그러면 그런 바크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딱 보고 이게 발효바크인지 발효바크가 아닌지 자신이 없다 하면요, 바크를 사서 와서 삶아주면 됩니다. 한번 푹 삶은 다음에요, 바짝 말려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그 안에 있는 균들이 다 죽잖아요. 열탕 소독돼 가지고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러한 것, 수태입니다. 수태는 스페그넘모스라고 하는데, 수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태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물이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난초를 이렇게 심어두면 되게 가볍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막 화분이 크고 무거우면 이동하기도 힘들고 한데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수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되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에피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에다가 붙여가지고 난초를 키울 수도 있고요. 그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좀 추가를 해주면, 식재 위에다가 이렇게 좀 덮어준다라든가 추가를 해주면 수태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난초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처럼 화이식 분망 부작,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혹은 부작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플라스틱이 물을 안 머금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수태량을 더 넣고 덜 넣으면서 물 주는 주기라든가, 그리고 난초에게 적절하게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수태 같은 경우는 물에 불리면 얘가 둥둥 불면서 물을 엄청 흡수합니다. 예. 물을 엄청 흡수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화분에다가 이게 수태로 막 가득 채워두게 되면, 특히 토분이 이런 토분이 아니라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이 수태를 사용하면요, 증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일주일이건 2주일이고 계속 안에 막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에 이런 식으로 까만색 화분, 플라스틱 화분 열받아 보면은 온도 올라가면서
수태 안에 있는 물기가 썩겠죠. 썩으면서 난 뿌리도 같이 썩어서 난도 죽어버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 수태가 꽉꽉 눌러가지고 화분에다 심어버리면 통기성이 꽝이거든요. 네. 난뿌리는 이렇게 공중에 뿌리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하게 되면 난초는 죽어버립니다. 네. 뿌리가 썩어서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수태를 사용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빡빡하게 심으면 안 되고 헐겁게 가볍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난석인데요. 난석은 난석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제일 굵은 난석인데 난석도 굵은 게 있고요, 가는 거 있습니다. 이러한 바크처럼요. 그런데 난석과 바크의 차이점은 뭐냐면, 난석은요, 이게 물에 띄우면 둥둥 뜨거든요. 이게 되게 다공실인데 안에 물에 딱 집어넣으면 물을 쫙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화분 속에서 물을 서서히 증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바크는 그렇지 않아요. 바크는 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난석만큼 물을 서서히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대신에 난석은 돌이다 보니까 약간 무기질, 그러니까 비료 성분 없는데 얘는 유기물이다 보니까 비료 성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잘 크는데 썩은 바크 사용하면 죽을 수가 있고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료질이었기 때문에 비료 성분을 따로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난석 같은 경우에는요, 또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얘만 심어두면요, 이게 물에 뜨기 때문에 화분에다가 물을 주면요, 난석들이 바깥으로 막 나오거나 막 움직여요. 둥 떠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난석 부분이 날카로운데, 이게 난뿌리의 생장점을 이렇게 상처를 낼 수 있어요. 난뿌리의 생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초록색 부분. 이 초록색 부분 탁 이게 상처가 가거나 건드려지면 얘가 뿌리가 성장을 멈추거든요. 네. 그래서 난석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석을 사용할 때는요, 이게 또 슬러지, 찌꺼기가 되게 많으니까 사오셔가지고 한번 물에 싹 씻어서요, 그다음 씻을 때 빡빡빡 문질러 씻어서 날카로운 부분을 좀 제거하고 둥글둥글한 상태로 좀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세 가지 그 식재료를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 화분의 크기라든가 그리고 난초가 물 먹는 스타일에 따라서 얘를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 가지들을 대부분 조합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수태로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보시면 안쪽을 열어서 보면 이 밑에는 뭐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이 밑에 밑에 이쪽 여기서부터가, 예, 보시면 보이시나요? 난석이 보이죠? 난석과 바크를 섞었습니다. 네. 난석의 장점과 바크의 장점과 수태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섞어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섞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화분에 따라서 혹은 난초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식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거는 화분 설명할 때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꼭 이 세 가지를 섞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안 섞었습니다. 한 가지만 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요것만 사용한다라든가 요것만 사용한다라든가 요것만 사용한다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예, 문제 없기 때문에 각각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화분 다음에 분갈이 설명을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요,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일단 식재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